해안 시골 마을 라만차 50대 독신 남성이 살고 있었어요. 예, 50대 독신 남성입니다. 예, 가정부와 하녀의 수발을 받으며 그럭저럭 살만해요. 그리고 이제 뭐 밭도 있고 꽤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기사도 소설에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기사 소설을 사느라고 경작지까지 다 팔아치워서 결국 세상에 나온 기사에 관한 이야기는 그 집에 다 있을 정도였습니다. 낮에서 밤까지 밤에서 새벽까지 쉬지 않고 책만 읽어대는 바람에 머릿속 골수가 다 말라버려 마침내 정신이 이상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은 기사소설에서 읽은 갖가지 환상으로 가득 찼고 급기야 그 이야기들이 모두 현실이라고 믿게 된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망상을 이제 정말 물질적 현실이라고 생각하게까지 된 거죠. 하여 그는 이 세상 어떤 미치광이도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 방랑기사가 되기로 결심한 거죠. 이건 뭐냐? 책에 있는 이 세상, 책과 자기의 삶을 완벽히 일치시킨 건데 그래서 미셸 푸코가 그는 편력하는 문자다. 책의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 그의 몫이다. 따라서 그의 모험은 세계에 대한 독해, 즉 책이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형상을 온 세상에서 찾아내려는 세심한 행로가 된다라고 무지하게 어려운 말과 사물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이제 우리 가미당은 의역학을 하니까 이렇게 또라이가 되려면 몸이 어떻게 될까 이걸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몸에 관련된 부분을 유심히 봤어요. 근데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골수가 말랐다. 팔뚝 힘을 가시하지만 하체는 엄청 부실하다. 그래서 항상 팔뚝을 휘둘러요. 근데 하체가 너무 부실해서 말도 빨리 못 달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된 몸이죠. 이런 게 이제 정말 그 음어화동, 수승화강 안 되는 대표적인 신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잠이 없어요. 그 몇 날 며칠을 안 자도 괜찮아요. 식욕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비위하고 신장이 지금 아주 극도로 약한 거죠. 동의보감에 따르면 이런 증상이 다반사로 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생의 기본 척조는 수승하강이죠. 그러니까 뭐 물은 신장이고 불은 심장. 그래서 이제 신장에 물은 올라가고 심장에 물은 내려간다. 이게 수승하강이고 그래야 이제 균형을 잡는다 이런 건데 이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음어화동이 된다. 음이 고갈돼서 화가 망동한다. 그 불길로 인해 골수가 말라버리고 그러면 머릿속에 온통 망상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이죠. 심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선이 오로지 밖을 향하기 때문에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해 주는가에 목숨을 걸어요. 이게 이제 기사도의 명예욕이에요. 그게 딱 맞아떨어진 거죠. 망상과 명예욕에 아주 긴밀한 유착이 일어난 거죠. 이 불의 세기를 조정해 주는 것이 물인데 물을 주관하는 장기가 신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의 물은 존재의 평형수에 해당합니다. 평형수가 마르고 불이 치성해지면 존재의 무게중심이 위로 떠버리게 되죠. 뭐 이건 작년에 너무너무 우리가 사무치게 확인을 했고요. 무게중심이 올라가면 삶의 복원력을 잃어버립니다. 돈키호테가 이미 임계점을 넘었어요. 무게중심이 솟구치다 못해 완전히 공중부양된 상태죠. 그래서 책과 세계가 전도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고 책을 쓰는데 이 사람은 책을 통해서 세계를 다 봐버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책을 보다가 이젠 책이 곧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현대인들한테는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뭐 이제 게임, 주식, 쇼핑, 야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종목만 바뀌었을 뿐, 다 이제 돈키호테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 역시 음호화동을 주기적으로 겪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황금세기를 복원할 방랑기사가 필요하다는 소명하에 떠났는데 세상은 방랑기사가 그냥 지나간 아주 낡은 그냥 하나의 패션이나 아이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가를 참혹하게 겪습니다. 가는 곳마다 두들겨 맞아요. 그래서 하도 맞아서 온몸이 맷돌로 갈아놓은 몰골이 된다. 정말 표현도 정말 잔인한데, 그런데 이런 어떤 신체적 고통과 역겨움도 돈키호테의 생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상체와 하체의 교류가 끊어지면서 모든 감각적 배치가 변환된 탓이죠. 거기다 그 모든 실패를 해결해주는 정신승리법이 하나 있어요. 뭐 뜻대로 안 되면 다 마법의 탓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거인을 풍차로 만든 것도 성을 객주집으로 만든 것도 다 못된 마법사 탓이다.
이런 정신승리법이 있으니 대체 누가 이 대책 없는 강길을 막겠습니까? 그런데 산초는 농민이잖아요. 농민이니까 이렇게 망상, 소설은커녕 그 일자 무식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일이 없죠. 그래서 현실 감각이 살아 있는데 그리고 불면증이 없어요. 누우면 자요. 그리고 낮에도 뭐 누웠다면 그냥 내리 자는 그런 아주 능력자예요. 식욕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호화동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몸이. 그런데 언제 미친 끼가 발동을 하냐면 나중에 자기가 공을 세우면 돈키호테가 이제 시종한테 섬의 영주로 삼아주겠다. 이게 이제 소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소설에 나온대요. 그러면 이대로 이제 했는데 이거를 그냥 혹한 거죠. 이 대박 제안에 혹해서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이 말만 나오면 산초 역시 정신이 약간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행에 동반하게 됐고, 이제 자기가 보면 자기 이 주인은 확실히 미쳤어요. 미쳤는데 뭔지 섬의 영주는 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정신이 돌았다 미쳤다 같이 이제 이런 상태로 이제 가는데 계속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일단 돈키호테 일고는 대성공이었어요. 1605년에 나온. 스페인뿐 아니라 전 세계로 번역되면서 이제 세계 문학의 반열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속편을 요구했겠죠. 근데 이게 아주 느리게 진행이 돼서 10년이 지나서야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 권을 59장 정도 쓰고 있을 무렵에 짝퉁이 나왔어요. 다른 돈키호테 버전이 나와서 세상을 설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권이 나오기 1년 전에 한 어떤 무명 작가가 기발한 시골 영반 라만차의 돈키호테 2권 이렇게 해서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누군가 세르반테스한테 뭐 앙심을 품은 인물일 것이라고 추론이 되는데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고, 그래서 2권 서문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욕을 무지막지하게 해놨어요. 진짜 막 저주를 퍼부어놨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돈키호테가 죽는 데서 끝나게 한 거예요. 살려놨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2권의 끝에 가면 돈키호테가 죽어요. 뭐 이런 하여튼 그래서 안 그래도 헷갈려 죽겠는데 이 작품 안에 있는 이 화법 때문에 헷갈리는데 이런 또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 거죠. 이권의 출발도 역시 책입니다. 닭장술에 실려 고향으로 귀환 조치당한 후 돈키호테는 다시금 기사도 모험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어요. 자신의 명성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차에 산초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는데 돈키호테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돌고 있다. 그래서 이제 1권의 제목이 다시 2권의 책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갖고 자기가 처음에 짐을 나갈 때 누군가 나에 대한 글을 쓸 것이다 했던 상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내용이 이제 2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인 학사 산송 까라스코의 증언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아주 명확해서 어려운 대목이 하나 없어요. 아이들도 다 이야기책을 뒤적거리고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이해하고 노인들도 칭찬하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돈키호테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 각계 같은 사람들이 다들 닳도록 읽고 다 알고 있어서 어디서 농사 짓는 삐쩍 마른 말만 보도 저기 루시난테가 가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 책 읽기에 가장 열심인 사람이 머슴들이고 주인의 문간방 치고 돈키호테 한 권 없는 집이 없고 누가 놓고 가면 또 다른 사람이 그걸 집어가고 그 사람이 청하면 다른 사람이 덤벼들고 완전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품 안에서는 1권에서의 모험이 책이 되었고 작품 바깥의 현실에서는 아까 말한 이제 짝퉁이 출연한 거죠. 그래서 책 속에 책이 있고 책 바깥에 또 책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일종의 주름이다. 이것도 이제 철학적인 들레즈 가따리의 용어인데 책과 현실, 저자와 독자, 안과 밖이 맞물려 있는 이제 책주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권은 기사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모험을 떠났다면 2권은 자신의 이야기가 사실에 맞게 회자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책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었다면 후자는 자신이 곧 책의 화신이 됐죠. 그러니까 아까는 책이 세상이다였는데 이제는 내가 책이다로 바뀐 거죠.
이거는 그의 광기가 한층 심오한 경지를 향해 나아갔다는 거죠. 이제 그는 정말 제대로 미쳐버린 겁니다. 자, 1권에서는 기류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했어요. 목동들이 등장하는 미친 에로스의 연인, 이것들이 대세였는데 2권에서는 이런 류의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고 웬일인지 온통 연극놀이를 합니다. 꼭두각 시극을 하고 가면극, 결혼 사기극, 한마디로 세상이 온통 연극판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무대가 또 하나 따로 준비돼 있었어요. 초원에서 그 지역을 다스린 공작 부부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돈키호테의 이야기에 푹 빠진 팬인 거예요. 팬. 그래가지고 자신의 성을 연극 무대로 꾸밉니다. 그래서 둘은 이 이야기의 첫 권을 읽고 책을 통해 돈키호테가 엉터리고 재미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터라 돈키호테가 뭐라고 말하든 다 받아주고 기분을 맞춰주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영지에 머무는 동안 방랑기사로 부르고 대접하고 책에 나오는 모든 관습과 예식을 다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1권에서는 돈키호테가 객주집을 성이라고 막 우기더니 이제는 공작 부부가 자신의 대저택을 기사도의 성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산초의 그 아까 대박 꿈인 총독의 꿈을 이루어 주겠다고 공언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앞뒤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하나의 피에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초를 자기들의 영지에 섬이라고 속여서 총독으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임명을 해놓고 이제 총독이 됐으니까 뭘 누리겠지. 그런데 진짜 잔인한 장난을 치는 게 음식을 다 차려놓고 못 먹게 만들어요. 먹으려고 하면 누군가 나타나서 아 이거는 몸에 해롭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뭘 먹으려고 하면 또 주체의가 나타나서 뭘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잔인한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이 되면서부터 굶주리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정말 푸짐하게 먹다가 그래서 이제 총독이 되면 대체 뭐가 좋단 말인가. 근데 너무너무 총독 노릇을 잘합니다. 이게 대반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독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송사를 하는 거잖아요. 둘이 이렇게 와서 싸울 때 그거를 딱 판가름하는데 이 오랫동안 이 정말 이 뭡니까 현장에서 굴러먹은 이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단번에 그걸 파악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고 이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열심히 해서 굉장히 훌륭한 총독이 돼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제 이 공작 부부가 이제 산초를 더 놀리기 위해서 섬에 외적이 쳐들어왔다고 하면서 산초를 꼼짝할 수 없는 갑옷을 입혀놓고는 잔인하게 짓밟습니다. 그래갖고 이 참혹한 고통을 겪고 나자 산초는 미련 없이 총독 노름을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참 놀랐는데 그 순간 싹 버려요. 그동안 완전히 그것 때문에 이제 쫓아다니고 막 이랬는데 자기가 이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게 되는 순간 총독을 바로 때려쳐요. 여기서 이제 이 공작 부부가 좀 놀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정직한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부질없는 권력 게임을 안 하게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덕분에 벌거숭이로 들어와 벌거숭이로 나가는 최고로 청렴한 총독이 됩니다. 이 총독 역사상 가장 청렴한 아무것도 먹고 튄 게 없는. 그리고 나서 크게 깨달아요. 열흘 동안 세상 모든 정부나 통치를 경멸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로써 장난이 진실이 되고 조롱한 자들이 조롱당하는 역전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가장 멍청한 바보가 아주 총명한 현자가 되고 교묘한 조종자들이 한심한 쓰레기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구이고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현실인가라는 화두를 던져주게 됩니다. 여기가 아주 굉장히 큰 반전이에요. 산초가 총독 놀이하는 그 대목. 그러니까 이 몸이 얼마나 잠 잘 자고 잘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거를 망각하고 달려갈 때 이제 다 부귀의 노름의 꼭두가시가 되는 거거든요. 돈키호테는 기사도의 이상에 눈이 멀었고 산초는 총독이 되겠다는 욕망에 맛이 갔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이들은 어쩌다 이 어릿광대 짓에 빠져들었는가? 예술적 상상력이라고 혹시 말할 수 있고 지적 호기심 뭐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다 뻥이고 그냥 할 일이 없어서요. 자, 먹고 살기 위해 아둥바둥 할 게 없고 열렬히 추구해야 할 시대적 소명도 없어요. 그러면 태평성대 아닙니까? 바로 황금시대가 있다면 이런 시절이겠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진리를 탐구하고 지혜를 연마할 수 있을 것이다고 생각하지만 단언컨대 착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사람들은 권태에 빠지고 권태는 망상을 낳고 망상은 헛개비를 낳죠. 그래서 사랑에 미치고 오락에 미칩니다. 아니 뭔가에 미치고 싶다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세상은 온통 연극판이 되었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광대가 되어버렸죠. 그렇다면 인생이란 한바탕의 픽션? 다시 말해 꿈에 지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되지 않을까요? 그 또한 부질없어요. 꿈을 깨어나도 또 다른 꿈을 꾸려고 할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꿈과 현실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꿈들의 이합 집산이 있는 거죠. 예, 구몽에서 꿈과 현실은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일 수 있어요.